네, 이제 류종훈 기자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미국에 비해서는 좀 발전이 덜 됐죠? 조금 느리게 보이기는 하고 있죠. 사실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가 조금 많고요. 미국도 여전히 개발 단계인데 네. 아시겠지만 미국은 항상 포장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기 때문에 잘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 보이는 거고 국내 기업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뒤쳐졌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네. 조금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 제가 봤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엎어져 있다가 갑자기 발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허리 뒤로 꺾어갖고 발 대고 쫙 일어나는 이거 봤거든요. 와, 엑소시스트처럼. 약간 좀 징그럽더라. 네. 불편한 골짜기. 아 그쵸 맞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요즘에 제일 또 산업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엄청 핫하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분야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LLM으로서 계속 발전해 오다가 올해 이제 멀티모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게 사실은 AGI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네네네.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을 담을 만한 디바이스가 필요해지거든요. 그 디바이스는 현재로서는 PC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쓰는 그렇죠.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데 궁극적으로 갈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자동차. 자동차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그러게. 제가 지금 할 답이 필요가 뻔히 없을 것 보이네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4차 산업 시대의 네. 주요 디바이스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의 최고였고 이제 3차 산업에서는 1세대가 PC였다가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시대를 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경쟁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네네. 그 빠른 발전 안에서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유압식 로봇들이 많았거든요. 관절을. 그렇죠. 네. 우리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아틀라스 기억하시죠? 아틀라스. 뒷돌기 하고 막 달리기 아, 하고 네네네네네. 네, 파쿠르 하는 그 로봇 있잖아요. 네. 그 로봇이 이제 보면은 관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유압식으로 더 만들어진 로봇인데 어. 유압식으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액추에이터 힘이 전기로 하는 게 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유압 방식으로 만들었던 건데 아시겠지만 유압 방식은 굉장히 메인터넌스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용이 비쌉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만들기도 힘드니까 대량 생산도 힘들고 그러면은 계속 단가도 낮추기도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양산화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 전기차가 힘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세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기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지금 전기 모터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식 로봇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굽혔다 폈다를 예전에는 어쨌든 그 유압으로 좀 더 버텨주거나 아니면 더 쫙 펴줬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모터만으로도 네. 충분히 접었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킬 수 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점프도 하고요.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틀라스 약간 네. 기괴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진 것도 사실은 전기 모터로서 이 관절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압식으로 만들면은 우리 관절처럼 딱 일방향으로 정해진 바뀌잖아요. 방향만. 네.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쵸. 그 보면은 막 목도 돌아가죠. 몸통도 돌아가죠. 네. 팔다리도 360도 돌죠. 막 이랬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칩셋입니다. 네. 칩셋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뇌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뇌잖아요. 네. 그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 엔비디아를 꺾을 곳이 지금 없고요. 인텔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도전이 조금은 요원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칩셋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쉽게 네. 말하면 AI죠. AI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 치열합니다. 오픈 AI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GI 쪽으로 좀 많이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계속 발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AI 오픈 AI가 발표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 갑자기 구글이 제미나이 또 발표하고 또 얼마 뒤에 보면 클로드라든지 또 나오고 나면 또 오픈 AI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엔비디아 칩에 그리고 이제 오픈 AI를 좀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네. 테슬라처럼 이제 자체 칩에 자체 AI를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구글을 쓰는 것들도 있고 뭐 아마존 걸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사진들 좀 보여주면서 얘기 좀 해줬어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이제 어떤 그 휴머노이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엔비디아가 3월달에 했던 GTC 발표 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휴머노이드들이 젠슨왕 옆에 쫙 서 있었거든요. 와, 그 옛날에 그 무슨 저 아이언맨에서 네. 이렇게 막 아이언맨 친구들 쫙 나오는 거 네, 비슷한 마크 1, 2, 3 느낌이네. 이렇게 쫙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순서대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피규어 AI의 피규어 그 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네. 이거는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회사의 H1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앱트로닉의 아폴로 그리고 이제 어질리티의 디지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아틀라스도 있고요. 근데 이 로봇들이 지금 좀 잘하는 로봇들이라고 하는 그 네.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여기는 그냥 모양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 둔 게 이제 제가 있어서 하나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틀라스는 리타이어를 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예전에 옵티머스 그 쫄쫄이 옷 입고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 중인 이제 그 로봇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은 키가 한 150에서 180cm 사이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30kg에서 100kg 정도의 지금 그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180 나오면 조금 약간 불편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 150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틀라스가 150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딱 봤을 때 만들어 놓은 게 어쨌든 사람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에 가까운 형태의 무게까지 조금 맞춰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지금 특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1등부터 순서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순서를 매기기가 되게 아직까지 어려운 게 양산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잘한다라고 지금 아직 말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그래도 대표 기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아시는 것은 역시나 테슬라죠. 테슬라는 저는 사실 생각했을 때 전기차보다 이쪽 분야에서 훨씬 더 앞으로 경쟁력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테슬라가 여기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했고 도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던 거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화성 가서 이제 일할 때 사람이 못하니까 로봇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버 트럭도 그 화성용이지 그게 사실은 지구용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 액추에이터 40개 가지고 이런 사람의 관절을 모든 걸 구현을 했다고 하고 배터리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곳에 지금 강력한 대항마가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있는 피규어 AI의 피규어 1이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7이고 몸무게가 한 60kg 정도 나가면 딱 제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 같은 로봇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얼굴이 없죠. 그런데 얘 특징이 뭐냐면은 뇌가 이제 오픈 AI에 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좀 사람들 놀라게 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피규어 1이라고 하는 로봇한테 사람이 말을 걸어요. 네. 지금 나한테 좀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로봇이 사과를 집어서 줍니다. 사과를 집어서 주니까 그 이제 개발자가 왜 나에게 사과를 줬지? 라고 하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어.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얘가 사람처럼 판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갖춘 게 지금 피규어 A와 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은 유니트리입니다. 유니트리? 네, 여기 지금 테슬라 옆에 있는 이 지금 주먹 쥐고 있는 이 아이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특유의
그 값삼 그리고 엄청난 속도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발전 얘가. 속도가 네. 네. 유니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을 따라 만든 4죽 보행 로봇으로 좀 예, 유명을 예. 했다가 네. 이번 CES 때부터 이제 2죽 보행 로봇을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제가 이번에 CES 갔을 때도 볼 때는 음. 뭔가 좀 뚝딱뚝딱 거리고 약간 좀 어설펐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로봇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이거를 1억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어제 아니요 지난주에 이제 발표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1억이 아니죠. 16,000달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냈다고 한 발표를 했거든요. 2천만 원에 2천만 원이죠. 근데 그 테슬라 봇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2만 달러의 로봇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도. 근데 만들었네. 근데 얘네는 지금 16,000달러에 만들었죠. 이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얘가 이제 키가 한 138 정도 됩니다. 좀 더 작죠.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뉴 아틀라스의 그 기괴한 움직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카메라가도 보면은 뎁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라이다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비싼 그런 부품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16,000달러예요? 2천만 원? 아니 뭘 할 수 분명히 있는 손해 보면서 팔 겁니다. 얘 뭐 할 수 있는 애예요? 얘 다 해요.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고 얘가 뭐 망치질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들 뭐 공장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이번에 발표할 때 보여줬던 거는 이렇게 우리 봉 돌리기 옛날에 기억나세요? 막 무술 하는 사람들이 봉 돌리기 했던 거 그걸 얘가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이 잡는 힘에 대한 그 섬세함 그리고 이제 이 관절이 움직이는 그 이제 유연성이 되게 담보됐다라는 걸 되게 자랑을 했던 건데 이 유니트리의 이제 발표에서 되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때리고 막 발로 차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정말 잘 걸을 수 있는가? 이족 보행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가는데 이제 건트 글로벌을 가지고 막 배를 때리고 발로 뒤에 차고 하는데 안 넘어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얘가 막 호두도 깨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어쨌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 포터블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네 강조를 하면서 네, 우리는 35kg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접을 수 있다. 좀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고 막 아픈 척 좀 해줘야 되는데 비인간적이죠. 이 버티면 이거 더 하나거든요 이거. 네, 로봇이니까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죠. 좀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지금 좀 많이들 걱정과 기대 그리고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쩌면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 이 정도 속도면. 네. 뭐 한 몇 년 내에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생각해보면 지금 설거지하는 것들 로봇은 식기세척기를 대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 넣는 것도 지금 이미 뭐 산업용 로봇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각각 부분별로는 아무래도 빨리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놓으면 뭐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장에 갖다 놓으면은 네. 조립도 하고 물건도 옮기고 주방에 보내면 요리하고 설거지 하잖아요. 얘네도 똑같이 그걸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외국 기업들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궁금하잖아요. 네, 빨리 줘봐요. 우리. 네,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요. 네. 특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휴보 아시죠? 휴보. 아유. 예전에 이제 그 아시모와 함께 네. 대항했던 휴보. 언제 척이에요? 네. 근데 휴보를 만들었던 그 카이스트 연구소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래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진 띄워주시면 하나 좋겠는데 이렇게 태권도 하는 발차기 하는 모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태권도 꼭 이런 걸로 나는 마케팅 포인트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 꼭 우리나라 거니까 태권도 해야 되고 네. 그러지 맙시다. 진부의 부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죠. 발차기를 하는 그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데니스옹 박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UCLA의 테니스옹. 데니스옹 박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전기식 로봇의 대표적인 로봇인데 지금 상용화 준비에 약간 들어가고 있고요. 축구를 해요? 축구 잘합니다. 오. 공 잘 차고
특히나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봇과 좀 많이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두뇌를 어떤 걸 넣을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두뇌를 탑재할지에 지금 되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인데 한국의 이제 한재권 박사라고 한양대 네, 교수 알죠, 있습니다. 알죠. 머리 기신 분 있잖아요. 예, 저희 3프로에도 나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분이 지금 그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A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인데 네. A 로봇의 앨리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도 이런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선을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은 이제 앞으로 조금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이제 발전시키면 됩니다. 지금 한지권 박사 말에 따르면은 선 없이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포터블하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하고 최근에 뭐 투자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다들 열심히 네. 휴머노이드 뛰어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돈 거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 2035년 정도가 되면은 네.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한 5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2035년에 이 정도 될 거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이제 막 다 시작을 할 거라는 뜻인데. 이건 뭐 충분히 시작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성공하려면은 세 개 키포인트를 갖춰야 돼요. 그걸 아직도 얘기 안 했군요. 네, 빨리 끝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 다 됐는데. 원래 저희는 미과 시간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 중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2천만 원대의 가격, 사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 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네. 나중에 시장을 먹으면은 그때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가질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활용처가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놨는데 쓸모 없으면 뭐예요? 지금 AI 이야기 할 때마다 오케이 기술력 좋아. 근데 어디 쓰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활용처는 뭐 공장에서 조립하고 물류센터에서 뭐 물건 옮기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사람들처럼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춰야 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정말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가동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늘 얘기했던 거예요. 가동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스팟이거든요. 네. 스팟은 지금 공장에서 이렇게 뭐 보안용으로 많이 쓰는데 걔가 가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충전해서 쓰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공장은 사람 없이 24시간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배터리가 발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교환형 배터리를 이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옛날 거 쓰듯이 교환형 배터리로 그건 들어가야 된다. 괜찮겠네. 네. 또 하나는 무선 충전 기술이 들어가서 그렇지. 항시 충전이 되면서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세 가지 다 지금 구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보다도 먼저 상용화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류종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좀 짧게 했는데 이거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앞권에서 제가 앞권. 한번 했습니다. 앞권이죠. 네, 앞권에서 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권 꼭 함께 하시고요. 우리 류종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엔비디아 $1,000 한번 보시죠. 어떻게 우리 시장은 반응하는지.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